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또는 이제 상거래 채권은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채권자 스스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이제 떼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많이. 왜 그런지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원인 관계를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이제 종류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물품 대금이나 또는 이제 건물이나 이제 토지의 건축이나 이런 건설 관련한 이제 공사대금 채권, 또는 제조업에 관한 채권, 각종 용역대금, 이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거래라는 거는 어떤 이제 사업상 발생되는 채권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번 거래하고 이제 끝나는 일회성 거래도 상거래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이제 거래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발주로 인한 이런 이제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 발주를 해서 건물이나 또는 토지공사를 이제 발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주고 이런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발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이제 거래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하고 나서 이제 발생이 되는 이 채권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이제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가 이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수금을 이제 회수를 하는데, 한 번에 이제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물건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을 이렇게 수금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금이 이제 조금씩 월별 결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금이 수금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연체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이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연체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요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독촉을 강하게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또 거래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처에 또 수금이 안 되고, 또 아니면 물건이 잘 팔리지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또 금전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금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금 사정상 채권자한테 결제가 이제 미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면서 이렇게 대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은,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상거래 아시겠지만은 특성상 거의 대부분 3년이라는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는 민사채권하고 달리 형사고소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 회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씩 수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형사고소라는 거는
원금을 예를 들어서 금전거래를 하면서 한 번에 이자도 예를 들어서 변제를 못 받고 원금 자체를 아예 초기에 기망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빌려가서 한 번도 변제를 받지를 못한 상태가 이제 지속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상거래의 특성상 그렇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월별로 조금씩 이렇게 변제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형사고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그 법적인 그 해결 절차도 상당히 이제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채무자가 종국에는 그 변제 자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판결문이 나와도 종국에 가서는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상당히 없어진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와 본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생이 되었을 때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진행을 하셔야 돈을 이렇게 떼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채무자의 그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채무자가 신용이 악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대출 때문에 금융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규모가 있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신보라는 데서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융권에 상당히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채권자는 가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오로지 내 채권만이 있는 줄 알고 그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출시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채권 회수할 타이밍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를 못하는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채무자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뭐 여기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채무자의 뭐 신용 상태라든가 또는 뭐 대출 현황이라든가 연체 현황이라든가 또는 그 세금 체납 상태, 이런 거를 그 신용정보사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빨리 알아보고 채권 출심을 의뢰를 하신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지, 채무자의 말만 믿고 뭐 언제 주겠다 이게 자꾸 시간만 지체를 하시는 경우는 그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돈도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를 하시는 결과밖에는 초래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폐업 신고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해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 이런 채권이 돼버립니다. 요즘에는 법이 채무자 위주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시기를 놓쳐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채무가 상당히 많은 그 다중 채무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연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하시는 게 채권 회수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